근데 이제 나치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 독립운동가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됐고 1910년에 합방이 되고 나서 이제 1919년에 여러분 저 3.1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고종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독살설이 퍼졌습니다. 충동부가 독약을 주겠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결국은 3.1운동을 촉발을 하게 됐는데 1919년 3.1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은 고종이 죽음으로써 복벽파들이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운동성을 사라진 겁니다. 그죠? 고종이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갈래는 두 가지 갈래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 것이냐, 볼셰비키세요. 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느냐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파가 크게 갈리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그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이죠, 그죠? 분열. 그렇듯이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의 독립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분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지 프리트만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라 해가지고 유럽 문제, 지정학 문제,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전쟁과 이 세계 그 지정학적 문제를 해가지고 두 권의 책을 제가 좀 보았는데 지금 브라미 처치에 그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한반도라는 그 지정학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 이양 대변인 모셨지만은 그 제주도의 그 지정학적인 것이 4.3을 촉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반도고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라는 것은 지정학 위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의 교차지에 있거든요. 교통의 교차지.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지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지점을 선점해서 교통의 요지를 장악해야 대륙으로 가든지 해양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로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외침을 많이 받았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노스케라든가 불쌍하다는 동정심이죠.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지정학적 위치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다로든 대륙으로든지 그 전략적인 지점이다. 이 전략적 가치가 그래요. 서방의 이스라엘 왜 유대인들을 선택했느냐?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성품,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지정학적 위치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라든가 로마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서부 지중해 세계 아니면 동방 몽골 쪽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을 믿는 걸 선교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사를 잘 습득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선교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내노라 하는 항일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를 빼고 김구, 김규식, 이동희, 장덕수, 김성수 또 누구 있습니까? 한번 다른 사람 한번 떼어보세요. 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 시리키 있었죠? 네노라는 기라성 같은 인물이 있었지만은 왜 이승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줬겠습니까? 이거 우리 여기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진실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또 이 땅을 내뿐만 아니라 나로니 보돌소라 그랬죠. 내뿐만이 아니라 내 혼자 천당에 가는 게 아니다. 불쌍한 민중을 구해 주십시오. 나라 망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제 침략을 구원해 주십시오. 민족 감정, 민족의 애국심, 그게 하나님의 동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는 것이 주여 나라가 망해도 나는 천당 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은근 많이 낼게요. 나 홀라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면 그 주님이, 그 동료들이, 그 여기 교인들이 그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구만. 상주 못하겠다. 돈은 많지만 안 되겠네.
신앙심은 맞지만 이거 아니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공동체는 같이 간다는 게 턱에다 스피릿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더불어 세계화 더불어 해가지고 김일성 해보는 게 세계화 더불어인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더불어는 북한과 더불어 가는 게 아니냐 이래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민족 나만의 민족과 나만의 민주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타이틀을 보니까 북한 김일성하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많은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욕을 얻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신앙심, 깊은 신앙심, 거기다가 깊은 회고,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조선민족에 대한 애국심.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는 지도자로서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국제 정치를 했죠. 응? 지도자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했습니까? 장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 신학, 하나님 하는 신학도 알아야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식도 많이 공부를 해야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국제정치, 신학,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역사. 이승만 박사가 못한 것이 군사력과 경제학이에요. 군사학과 경제학인데 그러나 이런 신학, 국제정치, 외교, 역사만 하더라도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교양과 대비라든가 학문을 하신 것이죠. 그죠? 아주 젊으시게.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What's going on? 무엇을 everyday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을 보고 있으며 어떤 뉴스를 보고 있으며 어떤 설교를 듣고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비해 왔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대장을 되기 위해서입니까?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시민단체에 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무슨 지식, 무슨 학습, 어디에 가서 무슨 교육,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것은 저를 오늘날 여기에 오도록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추천을. 너는 절대로 만만하게 세상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랬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의 그 말은 제 인생의 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선생님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죽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맹세를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가 교수가 되고 학문을 하게 된 그 뿌리가 됩니다. 눈알이 아파도 너무 힘들어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었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한 기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회 여러 교인들에게 믿고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준비하라. 어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줄 각오가 되신 분인데 우리 마음이 안 열리고 우리가 대비를 안 하니까 그분이 기름 부어주려 해도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 저는 그래 봅니다. 여기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있습니다만 와주들이 난 묻고 싶어요. 꿈이 뭐냐? 많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철수해가지고 외국 가서 살든지 너 출세해서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 성공해라. 성공의 의미가 뭐예요? 어느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갔다고. 근데 하버드에 간 학생이 사망해서 자살했거든요. 왜 자살했느냐? 하버드가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가 목표니까 그 다음 넥스트 골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되고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는 오로지 그 자식을 하버드 인류대학 스펙 노래 부르는 부모님들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 뭔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뭔가를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을 그걸 인식을 한다면 우리 눈빛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다시 일제시대에 돌아서 이승만 박사를 선택한 것이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느냐? 김구라든가 김규식 이런 사람들 안창호 있었잖아요. 안창호. 일본 미국에 갔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승만보다도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 한교동 지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까? 해서 항상 기도한 게 뭐였다습니까? 주여 조선민중이 멍에 다시는 노예의 멍에 굴러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역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라고 기름. 하나님을 우리는 감동을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을 주지 않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감동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이승만 박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데 사교를 가고 헌금을 받기 위해서 가고 이렇게 독립운동에 자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 정보를 이렇게 하고 갔어. 김구 이동이 가는 사람은 레닌의 돈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자로 돌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시베리아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동이. 그건 처음에는 전도사였습니다. 김구 해방전국에서 테러로 막 이리저리 하다가 교회 가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그 신앙의 안정성이 안정시 않고 6개명의 여러분 10개명의 살인을 금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신이 독립운동 수단이라 해가지고 따끔따끔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데 정한기에 테러리스트 김구에 보면은 거의 90몇 것이 그가 죽인 숫자는 사주 한 사람 합쳐서 거의 100명에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왜 나갔느냐? 안창호 미국 가서 유학 가라 했다가 거기에 교포들이 이상장사들이 길거리에서 영역 가지고 싸움박질 멱살 잡고 싸움박질하고 공무 때려치우고 그 교포들 가서 서거지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 클린하우스 해서 국민 개몽하면서 공부를 때려치우고 그렇지만 안창호의 신앙은 에듀칼리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좋다는 융합적인 에큐메니칼한 그런 36년을 가르쳐서 결국은 대전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자기가 우리가 한번 뒤에 되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나는 왜 출세를 못하지? 왜 나는 성공을 못하지?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지나간 세월에 최선을 다했는가? 곰곰이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미 카터는 해군 장교 시절에 하나 인생의 좌우명을 품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나의 국가적인 듀티를 위해서 죽자 하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맹세했던 게 잠수함 시절에 지미 카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방 전국 전에 많은 지도자들이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해방이 될 때 우리나라의 민중들은 그걸 하나를 잃었던가 봐요. 이승만을 못 만났지만 이승만이가 가장 1차 미국 박사를 땄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짜뉴스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승만에 대한 노략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성망을 높였는데 그 당시에는 전라도 쪽에 많은 정읍선언이 있었지만 1940년 6월 정읍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 해서 박수를 받고 했지만 이 호남 쪽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친이승만 세력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방이 될 때 우리나라가 과연 누구의 힘으로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벽파. 고종이 죽고 난 뒤에 1919년 이후에는 고종 이야기는 안 끝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어긴 하는데 이상로 기자 유튜브 보니까 이걸 고가 바뀌었다 그래요. 윤석열 어긴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 보고 아 이게 좀 약간 진보가 됐구나 하지만 윤석열 뽑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 같은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못해요. 석방을 하나의 목표도 그렇고 그 여러분 한번 이승만이 지도자가 되면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이 4명의 지도자를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깜도 안 되죠. 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니되니까 대단다. 옛날에 여러분 고려시대 때 머슴들,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왕장상 시가 있나? 나도 왕하고 나도 제후 한번 해본 영의정 시가 머슴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장상은 시가 없다. 그럼 머슴이 노비도 나도 하자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그 구속 고어가 왕장상 시가 있나 그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그냥 해가 고시해가지고 하는 마구잡이든지 나도 한번 대통령 한번 해보자. 니 하는데 내 못해 이 식 아니에요? 그죠? 농마주의든 쟤들 아들이든지 민주주의 시대는 표 1표인데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막 따라드는 거예요 이게. 땀도 안 되는 사람, 준비도 안 되는 사람, 신앙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선전선동, 가짜뉴스든지 부정선거 IT 기술인지 모르지만 돈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행동 범위를 규범이라든가 이런 넘어서서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렇게 찬탈한 것이 세계화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기본의 책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푹쭉쭉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망해가는데 어느 한 지도자, 어느 한 영웅이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면 로마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 것이 로마 멸망의 시작이 된 겁니다. 1차적으로 여자가 결혼을 거부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결혼을 해도 애를 놓지 않는 그런 징조가 이미 로마 시대에 있으니까 게르만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촌여자를. 그러니까 로마의 순수한 아이덴티티가 뭉개져 버린 것이 로마 멸망의 시작이 된 겁니다. 게르만들, 용병들, 군대에서 여자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튀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게르만인지 로마인지 이 알지도 모르는 애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출산하고 여자들 이렇게 한 행동이 이것은 대한민국 멸망에 나는 로마 멸망을 보면 이것이 스타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좌우 진영보다도 저는 이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이 국가 위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윤석이 어떻고 이재명이 거리가 어떤지 이런 걸 떠나서 국가 위기가 어떻게 신앙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일제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45년 8월 15일 날 온다탄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해방이 됐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김구의 그 백분 일지 보면은 갑자기 해방이 왔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김구가 10월 말에 10월 11일 달이죠. 이승만 발사오고는 한 달 뒤에 오게 되는데 중계 비행기를 통해서 올 때 그 백번 일기에는 이런 고민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일제대항에서 연합군에게 군사적인 공헌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전국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상해 임시정부가 중경 임시정부로 이동해가지고 그 자치 내에서 내부자라든가 싸움박질이 심했거든요. 그 노선 문제입니다. 무장투쟁론과
그 다음에는 그 무장투쟁론, 외교론, 중기론 그런 것이 인정해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군대가 1921년 여러분도 홍범도가 주동한 그 소비에트하고 결탁해서 여러분들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원래 그 독립군들이 소비에트 러시아하고 적군파하고 어떤 관계에 빠져가지고 1921년 독립군단이 해체가 되는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홍범도 역할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30년대 가면서 우리나라의 독립군은 어떻게 분열됐냐면 소련의 국적을 둔 소련 휘하의 군대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중국 공산당 알죠? 모택동 군대.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장개석 알죠? 장개석. 장개석은 국부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호적이 다 바뀌고 우리나라 호적들 아니에요. 중국도 파보면 아닌데 소련 군대, 중공 군대, 장개석 군대로 해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독립해서 있는 군단들이 얼마 안 됩니다. 총 합쳐서 5,600명 밖에 안 돼, 군대 숫자가. 다 그쪽으로 배속이 되기 때문에. 1,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장투쟁 역할이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군대로 이길 게 아니라, 일제를 무너뜨릴 게 아니라 역시 연합군의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외교론이 빛을 발휘했던 겁니다. 2000년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라든가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망명정부가 있었거든요. 망명정부가 있었는데 2000년대 미국이 일제라든가 나치라든가 히틀러를 그걸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대여법 랜드리지 액트라고 있어요. 무기대여법안 1941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옆집에 불이 났을 때 고모수라든가 이런 거 군사 장비 탄약기를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빌려준 차원, 임대해준다. 고모수를 임대해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탄약 같은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탄약 무기한테 직접 참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위 중경 임시정부는 미국의 랜드리지 액트로부터 한 1달러의 원조도 못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무기대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 당시 2000년대 미국이 가장 친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어마어마한 무기대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받은 나라, 무기대의 원조를 받은 게 소련이에요. 히틀러하고 독일하고 히틀러하고 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 해가지고 중국에 장개석 정부를 받았고, 장개석이는 미국의 무기대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포켓에 남은 그 일부를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에 짜장면 하라고 짜장면 바이라 사주고 중경 김구한테 테러를 좀 지원해주는 이런 포켓에 돈을 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중경 임시정부는 왜 무기대의 원조 한 푼도 미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못 받았느냐? 공식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중경 임시정부는. 그러면 그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프랑스의 그 드골을 지지했던 레지스탕스 알죠? 그 부대가 인정받은 것이 이 독일 군대하고 이 유격전이라는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레지스탕스 드골 정부를 인정받아가지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개선문에 맨 먼저 파리 개선문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 커요. 나폴레옹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들어갈 때 맨 처음 들어간 부대가 프랑스 드골 장군 부대였어요. 레이스타 그 부대. 그러니까 독립 승리를 인정받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련, 중국 국부군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배속이 되고 독립적인 독립군단이 대단히 또 전투를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여러분 김구의 비서실장이었던 장준하라고 아세요? 네. 장준하가 이런 박정희한테 정보원하고 같이 가서 떨어져가 죽었다 암살당했는지 죽었잖아요. 장준하 그 돌베개를 봤는데 그 돌베개도 역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상해 임시정부 장준하가 등장 해가지고 박정희 만나가지고 서로 상륙하고 이렇게 약간 장준하가 박정희가 군복 벗고 독립으로 투하했는데 박정희 만나가지고 너 이 새끼 너 임마 이거 하다가 이제 와서 해가지고 야단 친 그런 구석이 있어요. 돌베개 장준하 장면을 보면은. 근데 그런 것도 치고
그 장준하가 쓴 돌베개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했다. 큰일 났다는 말이 나와요. 김구하고 장준하의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위기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문재인 이재명 정권 사실은 언제가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저 통일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또 꼬리 자르긴 해가지고 나는 모른다 해가 윤영이가 또 통일부에서 사과하고 했는데 막 꼬리 자르기 작전을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나 3년 전에 이재명하고 그 부인이 김혜경이가 전화하고 나왔더라고. 야 이거 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누라가 선언하고 나서 통일부 문선명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잡시성이라서 정치인들은 이것저것 주는 거 다 먹는단 말이죠. 잡시성이라고 돈 주면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큰 거 터졌는데 이제 봉합작전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내년에 상당히 지금 보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 보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냥 와이가 물 터지면 막으러 가자고 막 날리고 방방방 미친듯이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주도에서 여기 보시고 또 제주도에서 또 우리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쓰나미처럼 들어오는 이 물결을 막지 못했죠. 그렇다면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비하는 자세. 좋아. 쓰나미가 왔다. 그럼 일단 은신처럼 우리는 지하 언더로 들어가는 언더에서 뭘 해야 되느냐. 언더에서. 언더 이것은 지하 처치라고 언더 처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언더 처치. 카토콤에 가서 언더 처치에서는 로마에서는 그분들은 뭘 했겠습니까? 첫째,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째,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폴리틱이 어떤 문제로 서 있느냐? 부정선거라는 것이 베네수엘라, 한국, ABL,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CCP 해서 이런 인터내셔널 거대한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냥 막 반박 걸어서 될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깊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이 뜻이 기도하고 학습하고 또 대비해서 또 다른 분들하고 연결하고 네. 왜 이런 이야기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는 깊은 그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해방 전국에서 해방에서 많은 지도자들은 똑같이 생각한 것이 우리는 독립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연합국이 원자폭탄 2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키나와에 미군이 그때 오키나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은 저 북극에 있었는데 미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소련 군대가 진주하는 것이 더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가 이미 9월달에 서울에 들어왔는데 소련은 소문이 잘못 소문이 나는데 영원히 착각을 했는데 소련 군대가 서울 장안에 온다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건국준비위원회에 박헌영이라든가 극자인사들을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소련 군정이 올 거라는 착각했는데 그게 중대한 착각이었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력 미스가 결국은 자기 불행한 사태로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판단력은 지금 여러분 저 중일 전쟁이 나느냐 안 생각하는데 이건 캄보디아하고 태국 전쟁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징조는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미국 트럼프도 전쟁 터져도 난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많이 머신해. 그러면 돈 달라 그러잖아요. 많이 머신. 우선 돈 달라.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저기 터지게 되는데 과거 여러분 중일 전쟁이 터졌을 때 러일 전쟁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전장터였다는 거 알죠? 네. 그러면 결국 그래서 망했는데 중국과 일본이 문제가 팡 터졌을 때 한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모른다 중재한다 그러는데 우리 중재 능력 있습니까? 네. 그거 잘 써야 된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때 고종하고 우리 민중들이 어쩌고 뭐 어떻게 할까 하고 방방방방 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방방방방 돌리고 이럴까 저럴까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중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나까지 계산을 넣습니다. 중국을 치면은 옛날에 일본이 러시아 쳐가지고 그 대가 조선받은 거 알죠? 그렇듯이 중국을 시진핑을 치면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고 핵무장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떡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지금의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 볼 때. 그러면 서방세계에서 미국이 볼 때 일본 다케치 총장 한 말은 안 하지만 야 우리가 하는 거 잘하고 있네. 그래 한번 해. 이 빼면 걱정하지 마.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사고 쳤을 때 영국의 로차일드 알죠? 어마어마한 돈 미국에 어마어마한 탄약 무기를 대주고 일본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이 이 문제에서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 주한미군 한국군 왔다 갔다 하는 거 출입 동생한 거 알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군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 트럼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정보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떤 식으로 손보를 본가 미국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트럼프가 아니, 빨리 유재명 좀 해주면 좋지. 근데 안 해줍니다. 왜? 자국의 방법론으로 한반도를 열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전략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얼마 뭐 줬다고 누구를 아웃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내정 간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일 관계라든가 이런 이 미국 무대 배송 문제에서 국제 관계가 정말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신앙심을 기피하면서 신중하게 기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하고